애플은 완전히 TSMC로 가버렸고 퀄컴도 이탈할 위기가 있고,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반도체가 지금은 기존에 있었던 틀이 바뀌는 디스럽션이 생기고 있는. 그래서 삼성과 하이닉스의 손실 금액이 한 정도가 될 거다. 그렇게 되면 한국은 겁이 나죠. 들을수록 똑똑해지는 지식 뉴스. 지금의 미국과 중국의 관계에서는 이제 그 군사적인 목적이 굉장히 커요. 미국과 중국이 서로 겨루기 시작을 하면서 지금의 엔비디아에서 만드는 슈퍼컴퓨터용 이 AI 반도체를 팔지 않겠다 했어요. 그게 왜냐면은 중국이 그동안 이제 인공위성 만들고 뭐 최근에 이제 로켓 뭐 우주선 쏘아 올리고 등등이 엔비디아의 그런 칩들이 없으면 이 전체적인 기초과학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중국은 현재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넘버 원으로 막아놓고 이제 그 뒤에 경제 제재를 가하게 되죠. 보스턴 컨설팅 그룹의 김창욱 파트너라고 합니다. 사실은 칩섹트법에 보면은 주요 골자가 생산 시설을 만들면 인센티브를 주겠다. 그 다음에 연구 시설을 만들면 인센티브를 주겠다. 그러면 52빌리언 달러를 지원을 하겠다. 유럽도 최근에 약 50빌리언 달러 규모의 EU 칩섹트법을 얘기를 하고 있고, 일본도 총 규모는 뭐 한 20빌리언 달러 정도의 수준이겠지만은 늘려가겠다는 인센티브가 있고요. 그러면 왜 다른 나라가 저렇게 할까? 이게 국가 경제와 안보와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출발을 한 거거든요. 이 반도체 패권을 우리가 놓치면 우리는 패권에 다시 절대 못 들어가는 겁니다. 종속되는 일이 생길 거라는 거죠. 그래서 반도체를 내가 세게 가져가겠다라고 하는 싸움이 붙은 거고, 국가 패권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사실 미국이 미중 분쟁을 이제 살짝 분위기를 만들고 칩섹트법을 발효한 다음에 노렸던 거는 자신의 나라의 생산 시설을 가져오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미국이 칩섹트법 전후에 이제 우리나라가 한번 발칵 뒤집혔던 게 뭐냐면, 미국의 첨단 장비는 마켓 쉐어가 90%예요. 장비가 없으면 반도체 생산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물량을 중국령으로 안 팔겠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중국 회사로 안 팔겠다는 게 아니라 중국령, 삼성 하이닉스에 이 팹이 앞으로는 몇 년 뒤에는 장비를 수출하지 않으면은 팹이 멈추게 되는 위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미국이 수를 쓴 게 자기가 거의 독점하다시피 한 고급 장비들을 중국령으로 안 파는데, 거기에 피해자는 중국도 있지만 한국 팹을 공략했죠. 그러면 한국이 위기가 생겼죠. 큰일 났다, 우리나라 어떡하지? 그래서 삼성과 하이닉스의 팹의 손실 금액이 한 30-40빌리언 달러 정도가 될 거다라고 저희가 추산을 했거든요. 그렇게 되면 한국은 겁이 나죠. 그러니까 다들 눈치 보면서 이제 미국의 팹이 몰리기 시작했죠. 칩섹트법을 공식적으로 발효시킨 엄청난 전략이거든요, 이게. 이제 칩스액트가 발효되는 시점부터가 좀 큰 변화가 생겼는데, 각각 이 우리 자체의 리저널리 이거를 내가 한번 커버해 보겠다는 움직임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모바일 폰을 만들면은 세계적인 흐름이 어떻게 되냐면, 미국이 반도체에 대한 설계 장비를 중국이나 한국 쪽으로 수출을 하고요. 한국이나 중국에서 메모리 반도체는 만들고 미국에서 일부 설계를 해서 이제 한국의 파운드리나 대만의 TSMC 파운드리에서 생산을 하죠. 그리고 나서 중국의 팍스콘으로 칩을 넘겨요. 넘어갔다가 다시 미국으로 수출되는 이런 모습이에요. 글로벌리 전체적인 서플라이 체인이 그냥 원월드였어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칩섹트법이 미국 내에 반도체 생산을 하겠다라고 하지만 인건비가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이 인건비 싼 멕시코나 남미 쪽에 있는 곳에 후공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이 또 하나 부족한 게 반도체 인력이 부족해요. 그러면 캐나다에서 구하겠다. 그래서 캐나다, 미국, 남미의 프렌드 쇼어링이라는 이름으로 협업을 해서 가져가는 모습들을 가져가고요. 이외에서는 독일에서 이제 기본적으로 옛날부터 인텔이 생산하고 있었던 생산 기지들이 있으니까 독일 중심에서 전공정 생산, 후공정은 폴란드 이런 데서 생산을 해서 인건비를 낮추고, 머리는 이스라엘에서 데려오겠다. 약간 이런 식으로 해서 리저널리 이제 굳혀가는 모습들이 되죠. 기존에 있었던 원월드에서 그냥 파셜리 정말 리저널리 움직임이 바뀌어가면 결과적으로 이제 반도체의 승자는 누가 될 거냐가 기존에 있었던 틀이 바뀌는 뭐 디스럽션이 생기고 있는 상황으로 봐야 됩니다. 이런 흐름에서 좀 동떨어져 있는 게 일본하고 우리나라예요. 일본 같은 경우는 원래 전통적으로 반도체의 소부장이 강한 나라죠. 그래서 일본은
예를 들면 TSMC의 팹을 유치하고 마이크론의 메모리 팹을 유치해서 자기 나라에 있는 소부장을 여기다가 공급하기 위해서 육성시키겠다라는 모습으로 키우니까 약간 고립된 모습으로 조금 더 자기 나라 안에 생태계를 더 강화시키겠다라는 움직임으로 가고 있고, 그리고 한국은 조금 기업 중심으로 나라 안에서 이걸 어떻게 커버하지라는 모습으로 약간 고립보다도 뭔가 더 어려워지는 상황에 가까워지고 있지 않나. TSMC가 일본의 반도체 공장을 지었잖아요. 주변에 선택지라면 한국도 있었을 것 같은데 굳이 일본을 선택했던 이유나 이런 게 있을까요? 가장 첫 번째로는 그 경제적 이유입니다. 일본은 구마모토 팹을 처음에 유치할 때 대략 20조 원 정도가 들었거든요, 하나로. 그 중에 40%를 그냥 한 방에 바로 계좌로 꽂아줬다. 직접 생산비에 그냥 인센티브를 찔러줬죠. 거기에 또 하나가 일본에서 제시했던 게 이제 일본 정부도 있었지만 소니가 있어요. 소니가 그 TSMC에게 맡기는 제품은 우리 핸드폰 뒤에 있는 카메라에 들어가는 CMOS 이미지 센서라는 반도체가 있습니다. 소니가 전 세계 넘버원이에요. 그리고 넘버원의 고객이 TSMC에게 난 너에게 풀리 이걸 맡기겠다. 그러니까 경제적 이유로 일단은 고객 개런티 오케이. 수주 계약을 하면서 들어간. 그렇죠. 뭐 수주를 개런티를 해준 거죠. 왜냐하면 CIS 팹을 만든 거예요, 전형적으로.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TSMC에 중국이 침공을 한다. 침공을 하면 넘버원 엔지니어들을 전부 다 미국 비행기로 다 공수한다, 미국으로. 그다음에 여기는 폭파한다 라는 플랜이거든요. 그러면은 TSMC 입장에서는 시나리오적으로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확률이 거의 100%까지 올라왔다는 얘기까지도 이제 소문은 돌고 있고, 그 상황에서 미국도 있겠지만 어느 우방국에다 놓을 거냐. 일본은 워낙 우호적인 국가죠. 그러니까 이 삼박자가 다 맞아 떨어졌기 때문에 갔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로스 밸류 에디드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얼마나 국가의 부가가치에 기여를 했느냐라는 개념인데, 첫 번째가 기본적으로 반도체 생산을 하면서 얻게 되는 국가적 부가가치. 그러니까 생산 수출에 관련된 게 대략적으로 한 100빌리언 달러 정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반도체 생산을 위해서 들어가는 소부장 포함한 관련된 컨트랙터들 대략 90빌리언 달러 정도 벌어주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가 여기로 인한 파급 효과.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 같으면은 뭐 삼성의 기흥이나 이 하이닉스 이천에 주변 단지가 엄청나게 아파트가 생기고 활성화되고 경제 활동들이 생겨나는 것들. 이게 또한 100빌리언 플러스 알파. 다 더하면은 대략 한 이제 우리 돈으로 400조 원 정도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경제적 가치가 너무 큰 거예요. 경제적 부가가치가 400조 원이 되어 가니까 다들 반도체에 이제 목을 매기 시작한 거고, 그러니까 더 많은 양을 생산할 수 있는 팹을 그 유치를 시킬 때에 모든 국가들이 제일 세게 하고 있는 건 직접 인센티브죠. 우리도 K-칩스법이라는 걸 하고 있지만 직접비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는 게 없고, 가장 효과가 적다고 이제 제가 늘 주장하는 법인세 중심으로 가고 있어요. 왜 법인세 효과가 약하냐면은 법인세는 내가 매출을 일으키고 이익을 낸 후에 법인세를 내요. 근데 우리의 반도체는 내년을 위한 생산을 미리 땡겨서 해야 되거든요. 법인세는 그냥 어차피 후발이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가 없다. 이제 쩐의 전쟁이 좀 이제 반도체에서 일어나고 있죠. 그러니까 한국을 옥죄는 전략이 통하기 시작했던 것처럼 기업이든 정부든 뭐 기타 산업계의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합쳐서 뭔가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고, 거기에서 다른 나라의 산업 회사가 들어왔을 때 인센티브를 어떤 식으로 이들이 어떤 베너핏을 느끼게 해주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교양이를 부탁해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이어트도 칼로리 신경 쓰지 말고 드세요. 대신에 키토식을 해보세요. 이게 깍종원. 스브스 프리미엄 지금 다운로드하세요.